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사실이 깊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50이 넘어가고 수입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만 못해지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족한 돈과 혼자인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10년, 20년을 안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0대 중반의 어느 한 사람. 혼자 지내고 있고 큰 빚은 없지만 모아둔 돈도 거의 없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대 중반 정도의 수입을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체력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다음 해 그리고 더 나아가 60대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국가가 마련해둔 기본적인 안전망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와 의료,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면 주거에 대한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월세의 큰 부분을 보조받아 본인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일정 금액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원을 갖추면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단순하고 분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쓰는 계좌, 소액이라도 자동으로 모이는 계좌,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는 수입을 잠시 담아두는 작은 비상금 계좌처럼 가장 단순한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고정비는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통신비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며 식비는 집에서 먹는 식사 중심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수입이 없어도 실제로 한 달에 필요한 비용은 생각보다 적게 만들 수 있고 그 덕분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모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이 쌓여 30만 원이 되고 다시 50만 원이 되고 결국 100만 원이 되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큰 안정이 됩니다. 100만 원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이 바로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일입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지금 벌 수 있는 돈보다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의 형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넘어진 적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고 하루만 무리해도 다음 날이 버거워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계속 드는 일이나 체력 소모가 큰 일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다양합니다. 아침 시간대의 사무실 청소처럼 짧게 일하고 끝나는 일, 행사 보조나 안내처럼 몸을 크게 쓰지 않는 단기 일자리, 편의점 보조 업무나 건물 내 경량 작업처럼 익히기 쉬운 일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일정 부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 속의 사람은 아침 사무실 청소와 가끔 들어오는 행사 보조 일을 조합해 생활하기로 합니다. 이런 조합은 몸을 크게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한 달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높은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60대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건강은 재산이 됩니다. 병원비는 국가 지원 제도로 어느 정도 보조받을 수 있지만 몸이 크게 상하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력이 곧 생계인 셈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생활에 넣고 허리와 어깨를 보호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몇 년 뒤 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거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저렴한 교양 강좌를 꾸준히 들거나 동네 카페에 잠시 머물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립은 막을 수 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상 속에서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접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 루틴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작은 행동,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산책으로 비워내는 습관,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주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 가상의 사람은 평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하고 휴식한 뒤 필요한 경우 단기 일을 나갑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행사 알바를 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며 다음 주를 준비하는 루틴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큰 수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 속에서 조금씩 저축하고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60대 중반까지 무너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 그리고 70대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체력을 관리하며 고정비를 낮추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며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실패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강한 사람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강함을 가진 사람입니다.